자, 오늘은 9장 모스펫 입문. 지난 시간에 속도 포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수학을 이용해서 속도 포화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전류 전압 관계식을 구해보고 그 수식이 갖는 물리적 의미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포화를 고려한 전류 전압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리니어 영역에 대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속도, 즉 전자의 속도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1 플러스 2sec L 분의 VDS, 그리고 분자에는 μN 2 이렇게 구했죠. 우리 스퀘어로 모델을 벨라서티 세츄레이션 모델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ITS-V, ITS-S 이렇게 좀 구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전류전압 관계식 스퀘어로 모델 식이 되겠고요. 요 IDS-V, 요 V는 속도 포화, 벨라서티 세츄레이션의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구별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IDS는 우리 이렇게 구했습니다. W, QN, XDT, V. QN, XDT가 바로 인버전 전하가 되겠죠. 그래서 W, Q, 인버전, V 이렇게 썼죠. 자, 이제 IDS, V. 속도 포화가 일어났을 때는 이 V 대신에 요거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인버전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들이니까 마이너스 WCUX에 VGS 마이너스 VTH에 그 다음에 채널 포텐셜 VX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V 속도를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는 포텐셜을 한번 미분하고 마이너스 9를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 대신에 요걸 집어넣고요. 양변에 dx를 곱하고 이거를 이쪽으로 남깁니다. 그러면 IDSV에 dx가 여기에 붙겠죠. 그리고 요 식을 이쪽으로 남겼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는 요게 남고 그 다음에 dvx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 없어져서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면 됩니다. x는 채널의 처음부터 끝 0부터 L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L까지 dx 앞에 상수로 다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dvx는 어떻게 되나요? 자, VDS의 전압이 되겠죠. VDS 전압이 0부터 그 다음에 VDS까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분하면 X가 되겠죠. 그냥 L이 되겠죠. 여기서는 L.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dvx로 적분을 하니까 여기 2분의 vx 제곱이 나오니까 vds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vds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vds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자, 여기서 L이 나오니까 L 이쪽으로 남깁니다. 그럼 분모에 L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또 오른쪽으로 남기면 이거 분의 1 분모 이게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W μN COX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것 이렇게 되겠죠. 네.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고동색으로 칠한 요 식을 보면 요거는 스퀘어로 모델에서 구한 우리 리니어 영역에서 전류 전압 관계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IDSS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항이 하나 추가가 되었죠. 뒤에는 IDSS.
이 항을 한번 살펴보면 이 항은 절대 2를 넘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모에 이 새로운 항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1 플러스 요건 음수가 아니죠. 양수니까 이 값은 1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이 매우 길다고 할 때 롱 채널에 해당하겠죠. 또는 VDS가 매우 작다. 이 얘기는 속도 포화가 매우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속도 포화는 일어나지만 드레인 끝단에서 아주 작게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이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L이 매우 길죠. VDS 매우 작죠. 이 값은 거의 0으로 수렴할 겁니다. 따라서 요 카파, 요 분모의 그 수식의 앞부분 붙는 요걸 카파라 변환을 하면 이 카파는 거의 1에 접근할 겁니다. 따라서 IDSV는 IDSS하고 동일하다. 이 경우에는 우리 롱 채널에서의 전류값과 동일하게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이제 숏 채널에 해당하는데요. L이 매우 짧다. 그리고 VDS가 매우 크다. 그러면 VDS가 커지면 일렉트릭 필드가 강해지겠죠. 그래서 속도 포화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포화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카파를 보면 이 분모, 이 요항이 매우 커지겠죠. 따라서 우리가 2를 무시하고 그냥 요것만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이 매우 짧고 VDS가 매우 크니까 이 값은 1보다 작을 겁니다. 그러면 속도 포화가 발생하게 되면 스퀘어로 모델에서 구한 IDSS보다 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죠. 전류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 속도 포화가 일어나면 전류 값이 IDS 값이 우리 스퀘어로 모델에서 구한 것보다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VDS 셋이 더 감소한다는 거죠. 왼쪽으로 마이너스 시프트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곡선이 앞에서 설명했던 속도 포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VDS 셋이 감소하고 전류값도 감소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곡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요 지점은 핀치옵 되는 지점이죠. 여기서부터 속도가 포화가 되는 거죠. 우리 스퀘어로 모델에서는 이 값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렇게 됐죠. 요거는 이렇게 구한 겁니다.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최고점을 찍으니까 이 상태부터 쭉 수평하게 가니까 요 지점에서 기울기는 0이 된다. 그래서 요 IDSS를 DVDS로 미분했을 때 이것이 기울기가 되겠죠? 그 값이 0이다.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려면 결국 VGS-VTH가 VDS하고 같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죠. 그러면 속도 포화가 일어났을 때 이 VD set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진 않겠죠. 더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요거를 VDS로 미분을 하면 거기서 우리는 요 포화되는 요 지점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미분하는 거 조금 번거로워서 우리 다른 방법으로 한번 VDS set 즉 속도 포화가 발생했을 경우에 VDS set은 어떻게 될 것이냐. 분명히 요 값보다는 작아질 것인데 어떤 관계식을 가질 것인지 한번 수학적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한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세츄레이션 영역 여기에서 우리 VDS set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IDS를 구해 볼 것입니다. 자, 우리 포화점에서의 전자의 속도 함수는 연속이죠. 따라서 그 지점에서는 리니어 영역과 세츄레이션 영역의 경계 지점이 됩니다. 또한 연속 함수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IDS 값이 이렇게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이 지점에서는 같은 거죠. 자, 그러면 리니어 영역에서 IDS는 이미 우리 구했습니다. 자, 세츄레이션에서 IDS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세츄레이션 영역이 되니까 우리 채널의 포텐셜 VX는 VDS set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DS set은 WCOX의 Q 인버전, Q 인버전은 VGS-VTH VX인데 VX 대신에 VDS set 치환하고요. 그 다음에 스몰 V se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영역에서 구한 우리 IDS 요 값이 세츄레이션에 구한 요 값과 같은 거죠. 그래서 WCOX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set은 2분의 μn 2set이 된다고 우리 앞에서 논의했었죠. 그러면 자, 여기 WCOX, 여기 WCOX 없어지고 요 Vset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으니까 요 μn 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면 이렇게 되고요. 자, Vset 대신에 요거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μn 없어집니다. 그리고 요식을 왼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분모의 2, 요걸 제거하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하면 여기 2가 붙죠. 그리고 여기 요항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까 2 곱한 거 2,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L.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없어지냐면 2셋 없어지고 여기 L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양변에 요걸 곱합니다. 요걸 곱하면 요거 곱하기 요거가 되겠죠? 이걸 다 없어지고 2배 뒷항 요것만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수학적으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번거로울 따름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VGS set을 구하면 요거 분의 요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요거 잘 얼핏 봐서는 조금 좀 이렇게 복잡하죠. 그래서 양변에 역수를 취합니다.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VDS set분의 1은 VGS-VTH분의 1 플러스 자, 못 보던 항이 하나 생겼죠. 우리 스퀘어로 모델에서는 VD set은 그냥 VGS-VTH였죠. 자, 속도 포화 모델에서는 2set L분의 1, 이 항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여기 L이 작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L이 작아지면 VDS set은 작아지겠죠. 그죠? 작아지죠. 그래서 더 작은 드레인 전압에서 포화 영역으로 진입한다. 우리 빌라서치 세츄레이션이 일어나면 VDS set 작아진다 그랬죠. 바로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다. 이 값이 추가가 된 겁니다. 따라서 VDS set은 작아지는 겁니다. VGS-VTH가 아니라 이제 이 항이 더 추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VDS set 이렇게 구했죠.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합니다. 이것이 아까 구한 속도 포화 모델의 세츄레이션 영역에서의 드레인 전류죠. 자, 이거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복잡할 따름입니다. 자, 이거를 통분한다 그러죠. 통분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파란색은 원래 없었던 항인데 요거를 수식을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분자 분모에 L을 곱해줍니다. 그래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이건 약분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2셋 L분의 분자 분모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자 요건 1이 되겠죠. 여기는 요거 없어지니까 요것만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셋 L분의 VGS-VT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자 요 파란색 항이 새로 생긴 항이죠. 요 항이 우리 스퀘어로 모델에서 구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의 드레인 전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뽑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는 스퀘어로 모델의 드레인 전류 값.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리니어 영역에서 구한 거하고 이렇게 동일한 형식으로 구했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값도 보면 이게 1보다 작습니다. 그죠? 이쪽이 양수기 때문에 분모가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값은 1보다 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수식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이 매우 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롱 채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수식의 앞부분을 이번에는 카파 프라임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요 값이 되겠죠. 자, L이 매우 길다. 그러면 우리 이 값을 자 0으로 근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파 프라임은 대략적으로 1. 그래서 IDS-V와 IDSS가 같아집니다. 당연하겠죠. 이건 롱 채널로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VGS-VTH가 2셋 L보다 아주 크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분모는 2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조건이 숏 채널이 되는 컨디션, 조건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파 프라임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분자 분모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카파 프라임에 요 값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우리 IDS-V가 이렇게 됐었죠. 자, 요 값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없어지는 항이 L. 그 다음에 VGS-VTH하고 여기 하나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셋은 뭐였죠? EV 셋이었죠. 그죠? 이 셋하고 μn 요거 이렇게 묶어서 EV 셋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 약분되죠. 남는 건 W, COX 하나만 남습니다. 그리고 VGS-VTH의 V 셋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의 빌라서티 세츄레이션 모델의 드레인 전류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not consider BC라고 써놨는데 이 BC는 bulk charge effect라고 해서 요 앞에 분모에 M이 들어갑니다. M. 근데 그 값이 대략 1.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1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이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모스펫 입문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배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러한 항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이게 표현하려면 이 벌크, 차지, 이펙트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IDS 요 셋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도 설명했었죠.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자, 제한적이죠. 우리 뭐 VTH는 어차피 쇼 채널이 되면 작아지니까 뭐 더 최소한으로 작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VGS를 키우면 되겠죠. 그런데 VGS
키우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소비 전력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디바이스의 신뢰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냥 키울 수 없고 VTH를 줄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서 큰 임팩트는 COX를 크게 하는 거죠. COX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 TOX, 옥사이드의 두께를 줄이는 겁니다. 그 현재 옥사이드 두께가 1.2나노메타 가지고 왔죠. 또는 하이K 물질을 써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이고 설명을 했었죠. 이 TOX를 줄이면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V셋에는 모빌리티가 항이 포함되어 있죠. 이 모빌리티는 상수가 아닙니다. 모빌리티는 VGS의 영향을 받고요. 게이트 옥사이드 막의 이 두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는 이 두께 분의 1에 비례합니다.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죠. 뭐 이번 편에서는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옥사이드가 줄면 모빌리티도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옥사이드 두께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거의 이게 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줄이면 모빌리티도 향상되고 COX도 향상되고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게 숏 채널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는 숏 채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숏 채널 컨디션이라 그랬죠. 자, 단 채널이 되기 위한 Lmax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VGS가 2V, VTH가 0.15V, 이셋이 8곱하기10의 4승/cm 같은 조건에서 단 채널을 만족하는 최대 채널 길이를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VGS-VTH가 이셋 L보다 커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L이 어떤 한계값이 있겠죠? 맥스 값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합니다. 자, 이셋 L이 8 곱하기 10의 4승/cm 곱하기 L. L이 자 1.85 하고 같은 지점, 같아지는 값을 그 채널 길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 채널보다 작아야 단 채널이 되겠죠. 그래서 구해 보면 L은 간단히 0.231 마이크로가 나옵니다. 즉, 이 0.231보다 크게 되면 이 단 채널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즉, 이런 상태에서 단 채널이 되려면, 즉, 우리 이 속도 포화 현상을 관측하고, 그 다음에 이 단 채널이 되는 조건은 L이 0.231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 만약에 L이 0.1이 되면 이셋 L 이렇게 되죠. 그러면 0.8V가 됩니다. 그럼 VGS-VTH는 얼마입니까? 0.85, 1.85V죠. 그러니까 훨씬 작죠. 자, 이건 단채널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0.1마이크로면 이건 숏 채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10배를 더 줄이면 더 작아지겠죠. 역시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단 채널이 되려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L은 0.231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L max가 0.23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문제와 연동해서 VDS set 구해볼까요? VGS-VTH로 되지 않죠? 자, 요 항이 새로 생겼죠? 자, 그러면 L이 0.1일 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VGS set의 마이너스 1승은 요거 1.85V였죠? 1.85V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이셋 L. 이거는 0.8V였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VG set, S set은 0.559V가 나옵니다. 그리고 0.01 마이크로까지 작아지면 채널이 짧아지면 VDS set 감소한다 그랬죠? 엄청 감소했죠? 10분의 1보다는 덜 감소했지만 상당히 많이 감소했죠? 자, VDS set 요 드레인 포화 전압 구하는 방식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공식.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중요한 거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썸머리입니다. 자, 속도포화가 뭐죠? 이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VDS 셋이 감소한다. 요거는 스퀘어로 모델이죠. 속도포화가 일어나면 VDS 셋이 감소한다. 이렇게. 요게 감소하니까 전류도 감소하죠. 속도 포화가 일어나면 전류가 감소한다. IDS가 감소한다. 그리고 VDS 셋은 이렇게 구했죠. 요 수식 외워야 된다기보다 이해해야 되겠죠. 스퀘어러 모델에서는 요 하나만 있었죠. 자, 요겁니다. 항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숏 채널 컨디션이 되는 조건은 요거라 그랬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한 IDSV의 셋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우리는 벌크 차지 이펙트는 고려하지 않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차이점이 뭡니까? 드레인 전류가 게이트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1차 함수에 비례한다. 선형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1점 몇 배 뭐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퀘어로 모델은 제곱으로 띄었죠. 이렇게 크게.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속도 포화가 일어나면 드레인 전류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자, 키포인트는 여기죠. COX VGS-VTH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TOX를 줄여야 된다 그랬죠. 또는 하이K 물질을 쓰고, 그러면 모빌리티도 증가되고 이 COX가 증가되니까 엄청나게 전류가 까먹은 부분을 다시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TOX도 현재 1.2 나노미터까지 왔는데 이것도 그냥 마음대로 줄이는 게 아니라 제약 조건으로서 리퀴지 커런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게이트 옥사이드가 매우 작아지면 게이트 전압에 이 항복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다운이죠. 절연막 파괴. 그래서 리퀴지 커런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퀴지 커런트를 고려해서 이 두께를 줄여야 됩니다. 두께를 줄이기 싫으면 하이K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VGS를 올리면 되겠죠. 이 격차를 벌여야 되니까. 근데 VGS를 올리면 디바이스의 소비 전력이 늘어납니다. 특히 그 회로 동작하는데 파워 컨섬션이 커지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의 릴라이어빌리티, 이게 특히 VTH 시프트 현상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산업계에 진출하면 이 품질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러한 디바이스의 릴라이어빌리티를 계속 평가합니다. 가혹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VGS가 동작을 뭐 2V에서 한다. 그러면 뭐 10V를 걸어 놓고 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디바이스를 계속 켜 놓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열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속 실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한 결과로부터 이 디바이스의 예측 수명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뭐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제 산업계에 가면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VGS를 올리는 것은 이러한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VTH를 감소시키는 이것도 어떤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VTH를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요 트랜스퍼 커브, 아웃 커브가 아니라 트랜스퍼 커브를 왼쪽으로 평행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0V에서 오프가 잘못하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오프 커런트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줄여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오프 커런트가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디바이스를 설계하는 이제 부서에 가면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뭐 속도포와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이제 디바이스를 이제 설계합니다.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속도포화는 이제 이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스펫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배웠습니다. 이 속도포화는 깊이 있게 지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더 다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대학원을 가거나 뭐 산업계에 가거나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최소한의 알아야 될 것들만 제가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제가 강조한 부분은 꼭 이해를 하고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